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우리 기본서 17페이지 소속공개사 29회 31회 때 출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위에 소속공개사가 있고요. 5번, 6번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죠. 현업에서는 그냥 실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 줄여서 소공,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이런 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합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상무라도 자격증 따가지고 상무로 근무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상무, 전무이사로 근무하면 중개보조원인 것이죠. 예, 오늘 문제에 보면 이거 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맞죠? 소속공개사입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6문제가 1번은 20회 때 출제된 거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미리 꼭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중개 업무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해야 되죠. 만약 사장이 계약서 적었다면 사장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직원인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은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했죠.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소속공개사 받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냥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단순한 업무라는 말 빼고 그냥 보조하는 자라고만 하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묻는데,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객관식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걸 하나를 골라야 돼요. 단순한 말 빠져도 오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전부 완벽하게 맞는데 이것만 그냥 보조하는 자 이렇게 하면 그걸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단순한 업무 보조. 그래서 단순한 업무 보조, 도대체 보조가 뭡니까? 물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유권 해석입니다.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것, 장부 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심부름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장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는 실장들이 합격률이 낮아요. 보조원들이.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저는 계약서 제가 다 적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요즘 계약서를 어떻게 적습니까? 종이로 적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입력하잖아요. 빈칸에다가. 그럼 실제로는 중개보조원들이 다 입력해요. 사실은. 입력해가지고 출력해주면 사장이 자필 사인만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계약서 적은 걸로 인식을 해요? 사인한 사람, 도장 찍은 사람이 계약서 적은 걸로 되잖아요. 그 보조원은 도장을 전혀 안 찍으니까 보조원이 계약서 적은 걸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은 계약서 못 적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난 내가 다 적었는데 해가지고 또 틀린다고요. 그 일반인들이 작년에 합격을 33% 합격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니, 총 합격률이 33%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합격률은 3%가 안 돼요. 대충 알기 때문에 대충 다 틀린다고요. 아예 확실하게 알든지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X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 18페이지 문제,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저 자격증 2번 땄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잖아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거든요. 개업공개사의 종류잖아요.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다고 했잖아요. 옛날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칙개공은 자격증은 없고 등록증은 있다고 했죠. 등록한 걸로 보니까. 따라서 2번은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말 때문에 틀렸다고요. 그냥 등록을 한 자.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은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원이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해도 계속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로 말하면 임원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근무하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X네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18페이지 거기에 바로 조금 전에 푼 문제 위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있죠.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 보고 책 보고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는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다음 중 개업공개사 등이 기타 등등 등이 아닌 자는 답이 뭡니까? 5번이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 아닙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오늘 내드린 암기 프린터는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몇 번에 있습니까? 20번에 있나요? 20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20번에 있는 게 아니네요. 이 결격사유가 31번에 있네요. 31번에 있는데요. 등록,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개공등이라고 적어놨죠. 개공등. 31번에 맨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개공등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개공등이라는 말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이고요.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기본서 18페이지 중간에 그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개업공개사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종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했죠. 저 종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격증은 땄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저는 소속 공개사도 아니고 개업공개사도 아니지만 자격은 취득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는 해당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은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19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19페이지 중개대상물. 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칠판에 있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이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일부 준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같은 말이죠. 부동산으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모든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답이 뭐냐고요?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답이 뭐다? 이다 X, 아니다도 X. 모든이라는 말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잖아요. 중개상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중개대상물인 것은 요 세 개가 중개상물입니다. 이 세 개 뺀 나머지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전부 중개상물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 자, 그러면 선박이나 자동차 중개대상물 아닌데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소개하고 개업공개사가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요. 중개대상물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 아닙니다. 누가 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고 중개상물 아닌 거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소개하고 소개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중개대상물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토지, 우리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토지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이나 또는 공유재산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왜?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상물 될 수 없죠? 그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그 권리금, 컨설팅 이런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광물, 광업법 제2조에 있는데요. 광업법 제2조. 여러분들 그 법조문 이거 다운받으라고 했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대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 국가법령정보 다운받으세요. 이걸 다운받아야 휴대폰 그 액정 화면 크기로 볼 수 있어요. 배열이 잘 돼 있다고요. PC 버전으로 보면 보기가 힘들어. PC 막 움직이면서 봐야 돼요. 이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이거는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다. 기출문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 매장되어 있다고 해도 이거는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무주부동산이 3번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이신청 됐었습니다. 무주부동산 하니까 무주구천동에 있는 부동산은 중개사물 아니냐 이렇게 이신청 올렸었어요. 이 한자를 적어줬어야만 바람직했죠. 주인 없는 토지다 이 말이에요. 주인 없는 토지는 민법에서 국가 소유입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고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무주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개사물 아니냐면 포락지. 떨어질 낙자죠. 땅이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겨가지고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습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자,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 부동산 학개론에서 필지, 획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일필의 일부를 매매하려면은 이 필지는 어떻게 부여돼요? 우리나라 지적법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북서기본법이라고 하죠. 북서기본법. 북서 쪽에서 기번, 지번, 번호를 부여한다. 북서기본법이고요. 그리고 사행식이라는 말은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이 말은 뭡니까? 2번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3번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사행식, 뱀사자죠.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고요. 지번 부여 방식이. 그래서 만약에 3번지 중에서 일부만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필을 하고, 분필을 하면 3의 1번지 이렇게 하죠. 3-1번지가 아니라 3의 1번지 이렇게 부른다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옛날 주소 이렇게 불렀잖아요. 뭐 3-1번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3-1이 아니라 3의 1번지. 따라서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하려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다만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용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익, 사용, 수익, 줄임말이 용익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요건 일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즉,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방 한 칸만 팔아먹을 수는 없죠?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안 돼요. 방 한 칸만 담보로 잡히고 대출 받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용익물권은 일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국가 소유 토지, 공유는 지자체 소유 토지, X 이 말은 중개사물 아니다. 왜?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거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자, 다음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 차라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말이 나와 있다면 외려 쉽죠? 예,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 의하면 민법 99조 1항에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거 이게 민법상 건축물이죠. 민법 99조 1항의 건축물인데 요게 중개상물이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옆에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그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는 지붕은 있고요,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판례인데요.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 하면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옆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을 했다고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본서 23페이지 5번에 그 판례 5번 2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5번에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맨 마지막에 사건 번호가 2008도라고 돼 있죠. 도. 사건 번호가 도, 가나다, 고노도가 있는데요. 가나다는 민사사건, 고노도는 형사사건입니다. 이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인데요. 도는 대법원 형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소송 한번 제기되면 1,500만 원 벌었는데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서 변호사비로 다 썼을 거예요. 그 변호사비는 승소하면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 나오지만 뭐 1억짜리 2억짜리 변호사 썼다고 그걸 다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이 변호사비는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동 단위로 매매되는 게 원칙이지만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파트 101동 101호면 101호만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개상물 되고요. 1동의 일부도.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건축물이라면.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말은 분양권 이걸 전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것을 이걸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권은 삼각형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게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입주권은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은 뭐 당첨은 다 되기는 되지만 아직 어디 나오는지 추첨을 해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 아직 추첨하기 전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 101동 101호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 101동 뭐 705호 받는다. 24평 가지고 있다가 84제곱미터 받는다. 이렇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 된다. 대토권 중개사물 아닙니다.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이택, 생택 이런 말을 씁니다. 생택, 협택, 협의 매수자 택지. 협택은 뭐냐면 LHS 팔아라고 하는데 쉽게 팔고 빨리 협의에 응해주면 또 더 준다고 토지를. 끝까지 버틴 사람은 얄밉다고 안 줘요. 막 행정소송하고 이런 분들은 안 준다고요. 그래서 빨리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의한 사람들에겐 또 협의 매수자 택지를 또 준다고요. 이런 것들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사물 아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사물 됩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이거 신도시에 보면은 이런 대토권들이 미리 불법으로 많이 거래돼요. 불법으로 거래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명의는 어떻게 하냐면 명의는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를 안 넘겨주려고 그래. 돈 더 안 주면. 대부분 판례는 만약에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권 전매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전매했습니다. 명의는 넘겨줘야 됩니까? 안 넘겨줘도 됩니까? 불법인데. 판례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단속 규정이다.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토권도 거래를 했으면 매수인 돈 주고 샀으면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이게 자꾸 명의 안 넘겨주려고 다시 소송하고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계약서에 아예 유자 택지를 공급하면서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전매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적어놨어요. 법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의 안 넘겨주겠다고 버티면 그러면 불법으로 못 파는 걸 팔았으니까 아예 유자 택지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도 분쟁이 생기니까 LH도 골치 아프니까요. 이게 대토권이 중개사물 아닌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요. 입주권도 삼각형, 이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중개사물 아니고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닌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다. 권리금은 아무나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참 웃기는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행정사법 제2조 위반이다. 행정사법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으면 업으로 하면 행정사법에 위반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성사시킬 때는 계약서를 직접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작성해도 되는데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잖아요.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는데 개업공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적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행정사 자격증 따봐야 쓸데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판례가 있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권리금을 알선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거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거래처, 신용, 영업권리금, 지리적 위점, 바닥권리금, 시설비, 시설권리금 이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잘못하면 행정사법에 물론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뭐 행정사법에 저촉된다는 건 시험에 출제된 적 없고요. 금전채권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빚을 1억 탕감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1,000만 원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고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 아니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이거 금전채권 알선하고 돈을 10%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0.9%만 받아 먹고 나머지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이건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 합의됐다면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그러므로 중개대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3페이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딱 하나만 있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명인망법이 나와 있네요. 명인망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에 관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을 말한다.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이 된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그게 명인방법입니다. 결론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농작물 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미분리 과실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것, 정원수, 정원석 이거는 동산이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